물잡이라는 게 모든 물고기에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그게 내성이 다르잖아요. 애니몰로 TV. 물잡이는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여가 때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가랑 물잡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무한수 수조를 공부할 때도 적당히 숙성된 상태에서 물고기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과기가 있는 환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생물입니다. 첫 번째는 여과기겠죠. 여과기가 기본적으로 물을 여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여과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과 미생물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냥 쓰던 물 그냥 바로 옮겨서 넣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쓰던 물을 옮겼을 경우에 여과기가 새 거고 바닥재가 새 거면 그 두 군데는 일단 미생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던 물을 옮겼을 경우에 거기서 딸려오는 미생물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물잡이 고기라고 들어보실 텐데, 물잡이 고기를 넣어서 미생물을 점점 늘려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미생물은 유기물,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배설물이죠. 거기서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유기물들을 분해하면서 성장하라고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수조를 세팅하시고 물고기를 10마리를 확 집어넣으시면, 물잡이가 되지 않은 수조에서는 10마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을 미생물들이 분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높아진 암모니아 농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고기도 타격을 입지만 미생물도 번식을 할 수가 없는 번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번식할 수 없게 되면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백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고, 그 암모니아에 의해서 물고기들은 몸이 다치게 되고 거기서 질병이 생기게 되고, 생태계의 한 부분을 무한수든 한수든 우리가 집에다 옮겨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장 생태계 기본이 되는 미생물들이 수조 전체에서 밸런스 맞게 분포하고 있어야 하며, 물고기가 10마리가 딱 들어갔을 때 10마리의 배설물을 바로바로 분해할 수 있을 만큼의 미생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물잡이 기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기물을 배설할 수 있는, 즉 미생물에 밥을 줄 수 있는 물잡이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조차 나는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판매하고 있는 미생물약 같은 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미생물약 같은 경우가 불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조 매장에 오셔가지고 스펀지 세척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그 안에 미생물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다른 수조랑 안전하긴 하지만, 이런 수족관에서는 새로운 물고기들이 계속 오면서 각종 질병들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질병을 제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A라는 물고기에 대한 질병을 잡았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세균들이 B라는 물고기한테는 유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업소에서 매장, 수족관 같은 데서 이런 스펀지 물을 얻는 것보다는 같이 동호회 하시던 분들한테 깨끗한 되도록이면 비슷한 환경에서, 그리고 병이 없는 어종을 키우는 그 댁에서 여과기 스펀지를 세척한 물을 가져오시면 좀 더 안정적이실 거예요. 미생물 활성제를 고르실 때 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그게 있어요. 비싸고 여기저기 광고가 많고 막 파워 블로거나 이런 데서 막 협찬받아서 막 다 올리면은 정말 이 물건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생물을 고농축을 해서 이거를 배송해서 얘들이 살아서 대게까지 가서 이 통이 온전하게 가려면 얘들은 분명 냉장 보관이 돼야 돼요. 냉장 보관이 돼야 되고 냉장 유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중에 시판되는 것들 중에서 그런 미생물 제품들을 냉장 배송, 냉장 보관하는 업소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 회사 자체도 그냥 미생물이 일단 당장 통에 들어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봉했을 때 이 안에 미생물이 많을지 암모니아가 많을지는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제가 어떤 업체가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것만 아시면 되세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렴한, 가장 많이 쓰시는 PSB라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종류들 고농축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암모니아라고 하셨는데, 네. 암모니아는 물고기한테 안 좋은가요? 네,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으면 독성을 띈다고 보시면 되세요. 독성을 띠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독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독성분이 요만큼이 있어도 죽는 게 아니고, 독성분을 사람은 어느 만큼 먹어야 죽고 어떤 새는 요만큼 먹으면 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치사량이 다를 뿐 독성분의 양의 내성에 따라 종에 따라 내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암모니아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물고기들한테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먹이 자체도 암모니아를 유발할 수 있지만 네, 그 생먹이를 먹은 배설물도 암모니아가 있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실질적으로 네.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대사에서 발생하는 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의 생사료를 주실 경우에는 사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보통 그래서 환수를 권해드려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지렁인데요. 실지렁이는 우리가 흔히 먹일 수 있는 생사료 중에 정말 단백질이 높고 나름 양질의 사료인데 그걸 줬을 때 그것 때문에 병이 왔어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는 실지렁이를 주고 환수를 안 해주셨어요. 주고 환수를 안 해주고 수질이 급격히 더러워지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때문에 물 색깔이 뭐 바로 탁하게 변한다든지 뭐 뻘겋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육안상은 그냥 배가 불렀는데 갑자기 애들이 아파졌어요. 지느러미가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이 돌았기 때문에 전 지렁이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생사료를 주실 것 같으면 꼭 다음 날이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환수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물잡이라는 게 모든 물고기에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급수, 2급수, 3급수에 나눠지는 어종들마다 견딜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그게 내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물고기들이나 그런 애들은 정말 조그만의 질산염 수치가 돼도 아가미를 헐떡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하지만 정말 튼튼한 어종 같은 경우 그런 종류들은 물잡이 하지 않고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가 아니고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되도록이면 해주시는 게 모든 물고기 키우기에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